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한 오전 10시 30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자유한국당 주위에서 지금 서명대 설치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정규제 주필 전 주필이죠. 뭐 지금 고문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어제 방송에서 뭐 묵과할 수 없는 망언도 나왔고, 이건 저 같은 사람이 짚어줘야 될,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나 우리 당원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정규제의 궤변과 혹세무민, 그건 짚어놓고 지금 집회에 가야 돼서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제목 자체가 홍준표가 박근혜를 버리면 나는 홍준표를 버린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근데 아마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언론인은 같은 배를 안 타잖아요, 정치인과. 그 주위에서 논평을 하는 거죠. 취재를 하고. 근데 현직 언론인이 내가 홍준표를 버린다. 홍준표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걸 자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있던가 제가 지금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정치 권력과 같이 막 유착되어 있는 좌익 언론에서도 한겨레 신문 무슨 논설위원이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을 버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나요? 이제 그냥 제가 볼 땐 정규제 씨는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예. 언론에서의 최소한의 금도도 안 지키고 그냥 막 가겠다는 겁니다.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고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훈련이 아예 안 된 사람입니다. 언론인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머물러야 되는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추구할 때는 넘어서 안 된 선까지 들어가서 다 개입을 한다는 게 저는 이 제목 하나만 봐도 딱 드러난다는 거죠. 나는 홍준표를 버린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표현입니까? 일개 농객이 저야 뭐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인데 나는 너를 버린다. 네가 이걸 하면은 권력 중독자입니다. 이거 꽤 오랫동안 정경련 후광을 받아서 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꽤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이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않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는 홍준표를 호통을 치는데 왜 예상치 않았냐면요. 미디어치 우리 영상에다 잘 정리해 놨습니다. 미디어치 한번 눌러보시면 쭉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김무성, 유승민 등 탄핵 세력과 손잡아야 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정규제입니다. 대선 전에. 그때 이 기회주의 보수파리들도요 함부로 그런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겨울 내내 태극기 들고 후원금 털어먹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얘기를 못했는데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게 정규제입니다. 정규제가 치고 나오니까 그 밑에 잔챙이들 쫙 따라 나온 거죠. 그거 자기가 돌파해낸 거예요. 저는 당시만 해도 정말 아무리 보수파리들이 기회주의적이어도 거의 한 6개월을 태극기 흔들고 돈을 털어먹었던 자들이 박근혜를 버리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와, 정규제가 하는 겁니다. 권력 중독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희 보수, 이건 뭐 홍준표 관계를 떠나서 정규제가 보수파리들을 보는 시각을 제가 또 느낀 거죠. 내가 치고 나오면 너희 보수파리들 따라 나와. 어차피 내 밑에 있는 놈들 아니냐. 실제로 다 따라갔죠. 다 따라갔죠. 물론 홍준표의 권력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류근일 칼럼을 소개하면서 류근일이 장제원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탄핵 세력을 변호한다면서 박근혜 무능론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박 대통령이 정신적 자폐아라는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정규제가 주장하고 홍준표가 추진하는
박근혜 버리고 탄핵 세력과 합치려다 보니까 유근일 같은 원로 농객까지도 박근혜 인신공격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다가 정규재가 다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탄핵당했다. 탄핵론을 하나 더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아니까,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탄핵을 시켰어. 김무성, 유승민 라인들이. 이 사람들과 근데 손을 잡으려니까 죄가 없지만 탄핵당할 만한 실정을 저질렀다는 걸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탄핵당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정규재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반박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 집회 뭐 지들 말로는 뭐 300만 명, 400만 명 나왔다는 거기서 세금 많이 걸어서 난 나왔다고 그 피켓 하나 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 궤변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끌고 와서라도 박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는 논리 만들어야지 박근혜를 버리고 김무성, 유승민 라인과 손잡는다. 그 논리 주창자가 정규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혁신위가 구성되고 유석춘, 여명, 이용남, 유동열 나왔다가 그만뒀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황성욱,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박성희. 제가 혁신위 발표된 다음에 야 이거 뭐 또 다 정규재 라인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반성이나 자중이 없냐, 보호세력 괴멸되는 데 있어서 정규재 조갑제 책임 따지면 정규재가 더 높아요, 책임이. 근데 또 정규재 라인들로 혁신위를 또 채워넣냐? 뭐 본인은 뭐 나는 혁신위에 관여 안 했다, 제가 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다 정규재 라인들은 맞지 않습니까? 정규재 키즈들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여명 같은 어린애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출당시키기보다는 자진 탈당해주길 바란다, 이런 소리 해댔죠. 여명이 어떤 애입니까? 전경련하고 자유경제원이 그냥 키우는 애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 문제를? 여명한테 누가 떠들었습니까? 저렇게 얘기하라고. 전경련 자유경제원 라인이겠죠? 뭐 전희경이나 신보라 이런 애들 그거 아닌가요? 정경련 라인들? 그 정규제에 연관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애 하나 내보내서 걔 끝났어요. 정치생명, 사회생명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유석춘까지도 문화일보에 나가서 박 대통령 출당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홍준표가 대못을 박았죠. 구체제, 무능, 몰락, 결별하겠다.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규재가 자기가 정말 박 대통령 출당을 반대했다면요, 유석춘이든 여명이든 황성욱이든 전화 한 통 넣어서 불러서 박 대통령 출당시키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요?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입니까? 정규재가 제가 알기로는 사조직 모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도 정규재 사조직 모임에 몇 번 갔었는데 전화 한 통 걸 수가 없었다고요? 유석춘이나 이 혁신이한테. 홍준표 그렇다 칩시다. 박성희, 이용남, 여명, 황성욱, 유석춘한테 박근혜 출당시키면 안 된다, 이 전화 한 통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혁신이는 완전히 홍준표 앞잡이돼서 박근혜 출당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어디 무슨 외국 나갔다 돌아온 사람처럼 박근혜 출당 안 된다. 저는요 이게 홍준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파리 혁신이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고 봅니다. 정규재한테. 정규재가 지금까지 논리 세운 대로 열심히 그냥 막 앞잡이 노릇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너희 뭐야? 너희 왜 이딴 짓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자, 그뿐 아니라요. 저는 이게 정규재의 박 대통령 출당 반대 논리도 심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 빨리 모셔오는 게 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재판을 앞두고 홍준표와 이런 보수파리들이 출당시켜버리면 박 대통령은 그냥
너희 재판부가 사형을 때리든 무기징역을 때리든 관계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우린 지금 출당을 남의 당이지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규재 어제 논리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은 세상이 다 알고 이미 확정적이라고 막 찍어버리더라고요. 무능함은. 그러면서 이미 다 국민들에게 잊혀진 박근혜를 왜 끌고 나오냐 이런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나머지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립 서비스라고 보고요. 정규재의 본심은 다 잊혀진 박근혜를 왜 출당시킨다고 끌고 나와서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게 본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정우택 하듯이 1심 재판 이후로 당원 당규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조용히 묻고 가면 되는 것을 왜 사전에 출당시킨다고 시끄럽게 하느냐.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는데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태극기는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묻고 가자고 주장한 게 어제 정규재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농객이에요. 예. 브로커 중에서도 정말 하급 브로커죠. 그렇게 묻고 갈 걸 괜히 출당 얘기하니까 또 태극기 들고 일어나고 홍준표 요거도 먹고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파리들. 그거 구해주려고 자기가 그동안에 취했던 입장 180도 싹 바꿔가지고 조용히 묻고 가자고 충고하면서도 자기는 또 살아남는 거죠. 자기는 출당 반대했다. 홍준표와 유석춘 이 보수파리들이 출당한 거고 나는 막았다. 지금까지 정규재가 말 바꾸는 거 보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옵니다. 복거일이 박 대통령 자진하야 선동하는 글을 정규재가 있었던 한국경제신문 한 면에 통으로 싣고 그걸 읽어줬으면서도 꼭 한마디 붙여요. 나는 좀 다른 생각했다. 이렇게 붙여놓고 복거일이 다 덮었었죠. 박 대통령 자진하야론으로. 그러다가 정규재는 또 저 같은 사람 불러서 태블릿 PC 진실 얘기하면서 자기는 또 살아남습니다. 평생 자기 어떻게 살아남냐,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건 지금 하는 게.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친박을 박살을 내는데 우리 어제 조원진 의회 성명서에서 친박 박살을 냈죠. 박 대통령한테 은혜 있고 국회의원 배지 받고 박 대통령 이름 팔아서 다닌 자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다고 해서 니네들이 무슨 국민적 지지를 받냐? 오히려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거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규재가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까지 얘기하더니 조원진 포함해서 이런 떨거지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처럼 부렸다가 말한 거다. 이 조원진 떨거지들 사과와 반성도 안 하고 있다. 자, 조원진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첫 번째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은 특히 최경환, 윤상현 당 좌지우지하고 최경환이 정부 좌지우지 했지 않습니까? 서청원만 해도 그 정도 개입 못했어요. 그러면 서청원도 그 정도 개입 못했는데 물론 맏형으로서의 상징적 책임이 있는 거죠. 조원진 의원이 총선 전에 대구에서 재선 의원인데 조원진 의원이 더군다나 친박연대 출신으로서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큰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친박연대로 들어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지고 있었던 거지 친박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청와대 인사에 개입을 하니까 무슨 공천에 개입을 합니까? 그냥 묵묵히 자기 한 겁니다. 박 대통령 지시받아가지고 공무원 연금개혁 정규재가 어제 방송에서 이 태극기 국민들 또 슬쩍 속이려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정말 엄청난 업적이다. 아무도 못한 거다. 그렇게 칭송을 한 그걸 조원진 의원이 해낸 겁니다. 그거. 민주당의 강기정이라는 정말 이 질 안 좋은 국회의원과 딜치려고 호남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조원진인데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조원진은 이 떨거지들 쳐버린단 말이죠. 아무런 정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책임이 없고
도의적 책임 정도 있는 거죠, 조원진 의원은. 그리고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 처음 나오자마자 조원진 의원 마이크 잡자마자 저는 죄인이라고, 죄인이고 앞으로 남은 정치 인생 박 대통령 구했는데 다 바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첫 연설 잘 보세요, 조원진 의원 나온 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조원진 의원을 그때 거의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원진 의원이 그 연설한 걸 보고 제가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해라. 아주 모범 사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탈당에 나와서 흩어질 뻔한 태극기 국민들을 대한민국당 조직 안에 다시 뭉치게 만들었고,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정규재와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추진한 박근혜 죽이기가 지금 제동이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제동이 걸려버리니까 정규재가 유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규재가 조원진 의원과 우리 대한민국당에 아주 이 강한 적개심과 복수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슬쩍슬쩍 말 바꾸고 슬쩍슬쩍 잘해왔거든요. 왜? 보수파리들은 그냥 권력 부스러기만 나눠먹으면 되니까 진실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정규재가. 그리고 자기가 원래 밀어붙였던 박근혜 출당시켜서 묻어버리기가 우리한테 제동이 걸렸으니 일단 자기도 더 해먹어야 되니까 말은 바꾸되 조원진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왜? 조원진과 우리를 죽여놔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한편의 방송에서요, 정규재라는 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식으로 노예하게 정치해왔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제가 뭐 전경련 얘기하니까 정규재가 뭐 무슨 실방송할 때 저는 전경련과 관계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보수파리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정경련과 정규재가 관계없다 그러면 누가 믿는지. 정경련과 관계없는 정규재한테 엎드려 갖다 빈 보수파리들은 뭡니까? 돈과 권력 냄새 기가 막히게 쫓아가는 놈들이 그럼 정규재 앞에서 왜 갖다 겼겠어요? 정규재가 말을 잘해서? 정규재가 지성이 뛰어나서? 정규재 경제도 모른다는 거 다 알아요, 보수파리들도. 정경련 권력 갖고 있으니까 다 갖다 긴 거 아닙니까? 정규재가 논문 표절에 대해서 완전히 헛소리한 거. 남의 논문 표절은 제대로 잡자 그러고 자기 측근인 전희경 논문 표절은 동제로 봐달라 그러고 그거 걸렸을 때 정규재한테 보수파리들 중에 누가 한마디 걸 수 있었어요? 그 정도면은 농계에서 퇴출돼야 되는데 그런 헛소리가 잡혔는데도 정규재한테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정규재가 지성이 뛰어나서 헛소리와 이 말뒤집기가 걸렸는데 무슨 지성이 뛰어납니까? 지성이 아니죠. 정규재가 대리하고 있는 전경련 권력 때문에 무서워서 끼었던 거 아닙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뭐 같이 해먹으려고 했던가.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는데요, 친박에. 우리 오늘 친박들 때려잡으러 갑니다. 자유한국당 친박들 다 때려잡을 겁니다. 근데 정규재 본인은 반성할 게 없나요? 이 보수의 몰락에? 어제 방송 보니까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보수가 박근혜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라 몰락한 보수 때문에 박근혜가 어쩔 수 없이 출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 헛소리들이 막 섞여 있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보수는 썩은 기회주의 보수파리 진영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몰락하고 있고 그 몰락의 가장 주된 원흉이 정규재와 정경련 라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전 정말 사과나 반성을 하는 뜻에서 저를 초청한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나갔죠. 정규재도 정규재지만 보수 진영의 이 유권자들이나 이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정규재 이걸 좌익이나 이 중간층이 볼 때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를. 재벌들이 낸 돈에서 운영되는 단체와 그 신문사에 그 재벌 앞잡이죠. 근데 차라리 그냥 재벌 앞잡이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정경련과 이 정규재 문제는 앞잡이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재벌 남의 돈 가지고 만든 판에서
자기들이 정치에 주역을 하려고 했다는 엄청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재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짓 하다가 정경련이 K재단, 미르재단 하는 그거 가지고 권력 확장해서 총선 때 전희경, 신보라, 김종석, 정경련 맨들 다 갖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렇게 권력 확장하다가 사고 터지고 박 대통령 뒤에서 뒤통수 쳐가지고 정경련 다 망해먹은 거 아닙니까? 거기엔 정경련에 대해서 정규재 정말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감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삼성돈 가지고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 세력화하다가 사고 터져가지고 박 대통령 감옥 가고 이재용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 정규재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정규재는 지금 정경련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정경련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당신의? 그렇게 자기 권력 추구하다가 박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정경련에서 그런 작자들과 정규재가 안 어울렸어요? 그 지력 낮은 정규재 TV 보는 그 지력 낮은 물개박수 치는 자들한테나 속일 수 있는 말을 저나 대한애국당한테 하지 마십시오. 정규재 지력 낮은 물개들한테나 그딴 얘기 떠들고 같이 박수 치세요. 우리 당은 그거 절대 안 넘어가고 조원진 떨거지라고 은혜한 거는요. 당 대표입니다. 우리 당 대표예요. 일개 재벌한테 돈 받는 언론사의 일개 농객이 아래로부터 일어난 태극기 국민들의 힘을 조직화한 정당의 대표를 조원진 떨거지라고 거짓 은혜죠, 그것도.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오늘 지금 11시에 우리 회의가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규재 따위한테 저는 해명 듣고 싶지 않고요.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에게 저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농객이 홍준표에 완전히 개입해서 나는 홍준표를 버린다 얘기하고 남의 정당 대표를 칼로 난도질하고 이런 자를 지금 재벌 돈으로 월급 줘도 되느냐? 한국경제신문사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씨는요. 사표 쓰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세요. 거기서 마음 놓고 자기의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뒤통수를 치든 말을 바꾸든 정당에 들어와서 하라는 겁니다. 농기계 타일 벗으세요. 농기계 타일 당장 벗기 바랍니다.